나도 수많은 에어비앤비 운영 후기 영상처럼 매달 5, 600만 원씩 수익 내고 싶다. 아니, 매달 100만 원이라도 꾸준히 수익 나는 숙소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에어비앤비를 시작을 했지만 제가 처음 오픈한 두 개의 숙소는 완전 망했죠. 그리고 잠깐의 방황 후에 다시 하나씩 만들어가서 지금은 4개의 숙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경험, 그리고 운영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의 숙소를 50개 이상 오픈을 도와드리면서 알게 된 결정적인 사실이 있어요. 바로 망하는 숙소들은 이유가 있다는 것을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의 미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운영을 시작을 하게 되면 매 시간마다 에어비앤비 사이트에 들어가는 자신을 보게 될 겁니다. 지금 내 숙소가 몇 페이지에 노출되고 있나? 주변 숙소들의 숙박료는 얼마인가? 또 게스트가 숙박하고 있는 동안에는 내 숙소에서 뭘 훔쳐가진 않을까? 그리고 다음 달 예약은 또 왜 이렇게 안 차는지 전전긍긍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스스로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다 보면 결국 번아웃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폐업 혹은 양도양수하는 수순으로 가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에어비앤비 숙소를 처음 운영하는 사람들이 하면 안 되는 4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대로 따라 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5, 600만 원씩 잘 적용하신다면 그 이상까지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서 편안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지금 숙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혹은 이제 막 시작해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보신다면 잘 운영할 수 있는 힌트를 얻게 되실 겁니다. 완벽주의자분들이 이 함정에 많이 빠집니다. 내 숙소를 100% 최적화해서 지금보다 월 수익 100만 원을 더 올려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100% 예약을 채우기 위해서 너무 많은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숙소 하나의 80% 최적화와 100% 최적화의 노력 대비 효과는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 남은 20%의 노력과 에너지를 아껴서 숙소를 하나 더 늘리세요. 80% 최적화된 숙소 2개가 100% 최적화된 숙소 하나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을 보장합니다. 이 확장성을 생각을 해야지 번아웃 없이 수익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80% 최적화가 어떤 건데? 라고 궁금증이 생기겠죠. 기준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다음 4가지가 충족되면 80%로 간주를 하고 확장을 준비를 하세요. 첫 번째, 평점을 4.85점 이상 유지. 두 번째, 게스트가 숙소 내부 사용법을 문의를 하지 않을 정도로 숙소 페이지를 꼼꼼하게 작성했는지. 세 번째, 청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두었는지. 네 번째, 앞으로 3개월 기간 동안 예약률이 60% 이상일 때. 위 4개가 충족이 되었다면 첫 숙소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제품 구매 리스트, 체크리스트, 응대 템플릿 등을 문서화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숙소에 빠르게 복제해서 적용을 하세요. 이렇게 내가 했던 것들을 문서로 정리를 해두면 두 번째 숙소의 세팅 기간이 엄청나게 빠르고 쉬워집니다. 제품 구매 리스트만 봐도 품목이 90여 가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숙소 오픈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이것을 완벽하게 준비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보통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게스트의 불만을 이렇게 접수하면서 조금씩 숙소를 채워나가게 되죠. 만약 첫 번째 숙소를 시작하실 때 이미 운영 중인 호스트의 구매 리스트, 체크리스트, 응대 템플릿 등 노하우를 미리 배워 놓으신다면 준비 기간과 시행착오로 인한 비용 손실을 10배 이상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숙소를 힘들게 오픈하고 초반 몇 달간 예약이 없으면 금방 지쳐버리시죠. 야, 이거 생각보다 안 되네 하면서 숙소 개수를 늘릴 생각도 못하고 포기를 하게 됩니다. 에어비앤비 플랫폼은 본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 흔하게 있는 광고 시스템도 없죠. 그래서 손님, 즉 게스트에게 좋은 경험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소 6개월은 숙소의 성장 기간으로 보셔야 됩니다. 오픈을 하시고 3개월까지 5점 후기 20개를 쌓는 것에 집중을 하세요. 오픈 후에 한 달 이내의 일정까지는 주변 숙소들보다 1, 2만 원 낮게 설정을 하세요. 매출의 일정 금액을 설정해서 게스트에게 다시 돌려주세요. 좋은 차, 방향제, 한국의 간식 등을 제공하면 예상치 못한 이벤트에 게스트에게 감동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작은 투자가 좋은 리뷰로 돌아오게 되고 그 리뷰가 다시 예약률을 높여줍니다. 인테리어 공사 때는 누구나 열정이 넘치죠. 하지만 오픈 후에 3개월 정도가 지나면 숙소에 대한 관심을 뚝 끊어버린 호스트가 태반입니다. 이제 청소 매니저가 알아서 하겠지 하고 방심하는 거죠. 여기서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는 호스트와
폐업으로 가는 호스트가 나뉘게 됩니다. 단기간에 과하게 관심을 갖는 것보다는 차분하게 하지만 끊기지 않게 숙소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매주 1회는 숙소에 방문을 해서 앉아있기. 여기서 앉아있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거실 식탁이나 방에 있는 책상, 의자, 침대 등에 한동안 앉아 있어 보세요. 앉아봐야 게스트 입장에서 숙소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앉아서 개선할 점 한 개를 찾아내세요. 큰 수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충전기 선 바꾸기 혹은 낡은 컵 교체하기 등 이런 사소한 것들을 개선을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리뷰 피드백 확인. 리뷰를 한 달에 한 번씩 전체적으로 훑어보면서 개선점을 수집한 뒤에 우선순위가 높은 것부터 차례대로 개선을 해나가세요. 세 번째, 계절별 점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에어컨 필터 점검, 난방 상태 점검 등 직접 방문해서 체크를 해보세요. 숙박업에서 흔히 벌어지는 게 이불 재탕입니다. 이런 일이 뉴스에 나올 정도로 손님 입장에서는 청결에 대한 의심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여행객들에게 에어비앤비를 꺼려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가장 큰 이유가 청결에 대한 문제를 꼽습니다. 아무리 멋진 인테리어를 해두었더라도 구석에 있는 먼지, 머리카락, 곰팡이들은 숙소 전체에 대한 실망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 청소 초보자들이시니까 제가 팁을 몇 가지 드려볼게요. 첫 번째, 바닥을 청소기로 청소를 했더라도 청소를 다 끝내고 나서 이 돌돌이로 바닥을 꼭 체크를 해보세요. 거의 100% 확률로 떨어져 있는 머리카락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불과 베개를 세탁, 건조했더라도 세팅을 할 때 먼지, 머리카락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하세요. 세 번째, 화장실은 청소를 시작을 할 때 락스 스프레이를 구석구석에 뿌려두고 방의 청소가 끝난 후 화장실을 청소를 하면 곰팡이를 방지 그리고 제거하기가 쉽습니다. 네 번째, 화장실의 거울과 수전은 마른 걸레로 지문까지 없도록 닦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보여서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보이죠. 이렇게 숙소를 운영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편안하게 수익을 내려면 좀 진부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친절 정직해야 됩니다. 이 순간순간 소탐, 즉 작은 것을 탐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날이 올 겁니다. 요거 조금 덜 하면 편할 것 같은데, 요거 조금 속이면 얼마 더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욕구가 생기는 날이 올 텐데 작은 이득이 크게 잃게 되는 원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세요. 친절하고 정직하게 소통하는 것은 내가 게스트에게 잘해준다라는 개념이기보다는 기본 태도로 마음에 새겨놓으면 스트레스를 줄이고 롱런하는 마인드 세팅이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에어비앤비 초보 운영자가 절대 하면 안 되는 4가지 그리고 스트레스 없이 수익 내는 팁까지 모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긴 호흡으로 봐야 된다. 80% 최적화 후에 확장을 해야 된다. 꾸준하게 개선해야 된다. 그리고 청결을 최우선 가치로 둬야 된다. 이 4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여러분도 어렵지 않게 에어비앤비를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숙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든 분들, 그리고 이제 막 시작해보려는 분들에게 이 영상이 편안한 에어비앤비 운영의 힌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